생활 행복한 낚시 생활 낚시관.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낚시강입니다. 반박시 여러분들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운영 방법,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갑오징어 낚시를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바닥 지형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갑오징어 낚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한 편이면 끝난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으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저보다 갑오징어 낚시를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유튜브를 찍지 않으시고 그분들의 기법들, 이런 디테일한 방법들이 사실은 영상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라고 올리는 내용이니까 이상한 얘기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가장 좀 어려운 방법 중에 저 자신도 조금 사과를 드릴 부분이 이제 가변형 봉돌 방식, 변형식 봉돌 방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돌의 무게를 저처럼 이렇게 10호부터 20호까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8호, 20호로 처음부터 무겁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갑오징어가 처음이신 분들은 18호, 20호 봉돌부터 입문을 하시는 게 확실히 갑오징어 낚시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자, 왜냐면은요, 일단 18호, 20호를 고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정형 채비 방법의 장점부터 좀 말씀드려 보면은 변동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낚시를 함에 있어서 바보가 되는 구간까지는 솔직히 잘 없어요. 얕은 수심에서는 조금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배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도 이게 좀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갑오징어 여러 가지 명배들을 보면은 줄을 이렇게 일부러 좀 흘려줍니다. 줄을 이렇게 좀 날려줘요. 그 갑오징어가 갑오징어가 좋아하는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날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갑오징어라는 녀석의 입질을 잘 보면은요, 사실은 무게감으로 표현되는 입질감도 많이 있어요.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이 어떤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입질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쫙쫙 당겨가는 입질들보다는. 근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입질 중에 하나가 갑오징어가 당겨가는 이 어떤 입질을 느껴야 되는데, 가벼운 봉돌을 쓰게 되면은 쭈꾸미 낚시하고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쭈꾸미 낚시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무게감이 많이 동반되고 물고 있는, 실제로 쭈꾸미가 올라타 있는 이 시간도 굉장히 긴 편입니다. 갑오징어에 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갑오징어 낚시를 가보면 얘네가 땡겨가잖아요. 그러면은 봉돌은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바닥에서 좀 버텨줘야 돼요. 근데 그 버텨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그냥 나는 바닥이 유지가 되니까, 바닥이 무조건 되니까 약한 봉돌로 쓸 거야 라는 마인드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쓰느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정확하게 배가 지금 바닥에서 내가 12호, 14호, 그러니까 점점 봉돌을 전 바꿔요. 12호도 써보고 14호도 써보고 하면서 최적의 어떻게 보면은 그 배의 여건 속에서 좀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쓰는 것이고, 이제 갑오징어를 이렇게 좀 많이 안 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18호, 20호나 이렇게 좀 무겁게 쓰시면서 갑오징어 입질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많이 잡아가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석은 당연히 18호, 20호 정도의 봉돌을 사용을 해서 9대1 로드 정도의 액션이 나오는 팁을 가진 로드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배의 어떤 속도라든지, 그리고 그 필드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볼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봉돌을 조금 약하게 써가지고 8대1 정도의 로드를 보면서 약간 끝보기 낚시도 같이 겸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형식 봉돌 운영 방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대로 맞추기만 한다면 극강의 어떤 입질을, 상황에 따라서는 극강의 입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실제로 물 조류 속도가 약해지게 되고 조류가 죽어가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초썰이라든지 아니면은 끝썰이라든지 아니면 초들이라든지 아니면 끝들이라든지 조류가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쯤에 보통 피딩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베이트 피시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갑오징어의 주 먹이가 되는 대상들도 이제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무거운 뽕돌을 써가지고 느껴지는 입질과, 물론 잘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배의 스타일에 따라서 일단 제일 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따라온
나온다는 아주 조류가 빠른 상황에서 이렇게 10호, 12호를 걸어가지고 하게 된다면 갑오징어가 실제로 입질이 들어와도 내가 그 입질을 못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줄이 그만큼 많이 날리는 상황이고 무게감을 느낄 수도 없고 무게감으로 느끼기에도 한계가 있고 이제 어떤 갑오징어가 땡겨가는 입질을 느끼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비추를 드립니다. 근데 이 실제로 줄이 내가 10호, 12호를 달아도 10호, 12호를 달더라도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갑오징어 입질이 특히나 미약할 때는 정말 그 순간적으로 까딱거리는 그 입질을 보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봉돌을 좀 약하게 써가지고 이제 좀 운영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심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낚시에 속하는 게 갑오징어 낚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얘기는 내 봉돌이 갑오징어 입질을 느끼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봉돌 운영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갑오징어 낚시에서 애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어떤 애기를 쓰고 어떤 걸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훨씬 중요한 게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운영하는 방법. 내가 아무리 좋은 애기를 달고 있어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여러분들이 애기를 쓰시더라도 2배, 3배, 심지어 5배, 6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그럼 바닥 지형에 있어서 얘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좀 까끌까끌한 바닥, 다다다닥 다닥 이런 바닥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만나시기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점점 깊어지는 수심권으로 가기 때문에 깊어지는 수심에 있는 애들은 좀 고운 바닥들이 많아요. 그리고 깊은 수심에서는 그렇게 뻘에 막 박히는 바닥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봉돌을 세워서 두드리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노이즈가 어느 정도 딸려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어느 정도의 고폐지.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가 이제 액션에 대해서는 제가 올 초에 올렸었고 갑오징어 이제 액션법 아니면 운영하는 방법 제가 쓰고 있는 액션법 이런 것들은 생활낚시강 9월 초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봉산탈춤조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고 있는 방식도 그거예요. 결국은 이 끝보기와 무게감을 동시에 한다라는 마인드예요. 내가 손에서 한번 놓쳤더라도 끝보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놓친 입질이지만 까딱거렸다 체면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올리는 도중에 갑오징어가 내가 손을 올리는 도중에 뭔가 슬랙이 쫙 펴질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슬랙이 이제 펴집니다. 펴지는 상황에서 올리는 도중에 갑오징어 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하는 순간 갑오징어 입질이 들어오겠죠. 바로 손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손이 빠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개개인 편차에 따라서 손이 빠를 수도 있고 눈이 먼저 빠를 수도 있고, 이거는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단 조금 위아래 상하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갑오징어를 잡으시는 게 좋은데, 이제 바닥 지형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닥을 긁으면서도 살짝 이렇게 들면서,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서 뭔가 간을 보는, 입질을 보는 그런 타입의 낚시 운영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바닥이 너무 거칠어요. 바닥이 너무 거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띄워서 간다든지 띄워서 쭉 가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주고 들었다가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내릴 때에는 좀 빨리 내려주는 편이에요. 보통은 좀 빨리 내려주는 편인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제 스스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구간 중에 하나가 그리고 짜증나는 입질이 뭐냐면 초리가 펴지는 입질이 저는 제일 싫어요. 그냥 그 순간에 슬랙 자체가 생겼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싫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쾅 찍어버리고 그냥 싹 이렇게 들어버립니다. 쾅 찍고 싹 들어버리고 쾅 찍고 싹 들어버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액션이라고 한다면 갑오징어 액션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리프트 앤 폴, 이거만큼 좋은 동작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게 흔들어봐야 40m 50m 구간에서 이게 똑바로 전달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전혀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지, 어느 정도 들어갈 건데 그래도 좀 이렇게 고폐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후킹 미스, 그러니까 허챔질이라고 하죠. 허챔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반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허챔질이 많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첫 번째를 못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애매한 입질을 다 채보고 싶다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경우의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허챔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안 달려있는 거 알아도 내가 어느 정도 템포가 이 정도 했으면은
탁 한번 쳐주고 다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은 또 탁 한번 쳐주고 다시 내려주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손으로도 느낄 준비를 항상 꾸준히 하셔야 되고, 눈으로도 느낄 준비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입질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10월 달부터는. 어떤 입질이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제 끝봉이 낚시, 아니면은 이제 뭐 무게감 낚시, 이거에 대해서도 또 좀 설명을 드리면, 왜 이게 이유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어떻게 보면 배의 스타일도 좀 달려있어요. 배의 스타일. 쫙 흘려주는 배가 있고, 아니면은 가다가 줄을 한 번씩 잡아주는 배가 있고. 저는 두 방법 다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쫙 이제 가다가 잡아주는 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잡힐 때 순간적인 스테이가 일어나요. 그 순간적인 스테이가 그러니까 선장님이 줄을 잡아주는 그때가 어떤 실제로 액션이 딱 이제 멈춰지면서 순간적인 스테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입질이 들어오는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냥 쫙 흘려주는 배 같은 경우는 그 흘리는 와중에서 들어오는 입질이 있으니까 항상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텅스텐 뽕돌인데, 텅스텐 뽕돌, 물론 저도 텅스텐 뽕돌이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타이라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납뽕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야간 뽕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뭐 쇠뽕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텅스텐 뽕돌의 감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다만 텅스텐 뽕돌을 쓰는데 합사를 막 1.25, 1.5로 달고 갑오징어 낚시를 가시는 분들 내가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텅스텐 뽕돌을 쓴다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조류를 덜 타기 위해서 쓰는 건데,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합사를 조금 0.65라든지 0.85라든지 좀 좋은 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해주시면은 더욱더 쾌적한 낚시를 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깊은 수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합사가 굵기가 얇고 단단한 것이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좋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소개는 제가 차후 이제 천천히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가지채비 단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으시는 내용이 많은데요. 올해는 제가 참 이게 좀 신기한 애인 것 같아요. 원래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3년 전, 그러니까 재작년도 안 나왔던 애고 작년도 안 나왔던 애였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아직도 15, 15나 20, 20이 그래도 갑오징어 가지채비에 있어서는 스탠다드한 가장 규격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거기가 일단은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손 한 뼘에서 그냥 뭐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요 정도 손 한 뼘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통 한 15, 15에서 20, 20 요 사이만 들어가면은 하얀 갑오징어 잡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조류가 많이 날린다든지, 그러니까 조류가 많이 날린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표가 하나가 떠 있어요. 운 좋게 내 앞에 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부표와 내 배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줄은 하염없이 날려간다. 그럼 속물이 되게 빠른 상황이겠죠. 마찬가지로 부표가 이렇게 있는데 부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자, 그럼 이것도 조류가 빠른 상황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봉돌을 올려서 15, 15, 20, 20 이걸 유지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봉돌 단차를 15나 20 정도로 주고 가지 길이를 조금 30이라든지 좀 길게 써가지고 낚시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길게 쓰게 되면은 갑오징어가 쫙 당겨가는 입질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뭔가 하고 들어가는 입질류의 형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 전부 밑걸림이라고 생각하고 털어내시면 안 됩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로드를 들어서 무게감이든 아니면은 뭔가 끝복이든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잘못 구전이 되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면, 이게 우리가 끝복이 낚시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쭉 아니면은 뭐 쭉 이렇게 들어오는 입질, 이거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끝보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끝보기 낚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가만히 들고 있는 상태에서 쭉 그다음에 쭉 이 좀 이렇게 되는 입질 같은 경우는 낚싯대에 하자만 없으면 여러분들 손으로 무조건 전달이 돼야 되는 입질이에요. 이거는 끝보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끝보기는 어느 정도의 끝보기냐면, 정말 이렇게 있다가 정말 순간적으로 요 정도 움직이는 거, 요렇게 움직이는 거, 살짝, 정말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아주 살짝 움직이는 거, 이거를 발견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보기가 이 끝이 움직여야만 끝보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끝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끝보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로드웍을 저는 이렇게 계속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드웍을 준다. 이게 뭔가 특히 여수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게 제가 이제 바닥을 총 4개로 나눕니다. 이제 매우 거친 바닥,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긁고 갈 수 있는 고운 바닥,
그 다음에 정말 아무런 노이즈가 느껴지지 않는 뻘바닥. 근데 박히지는 않는 바닥. 근데 미치도록 바닥에 푹푹 박히는 갯벌바닥이 있어요. 여수가 보통 그래서 갯벌바닥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서해에서 낚시 좀 하신 분들이 이제 여수에 가면 제가 한 번씩은 다 데리고 가봤어요. 웬만한 사람들 데리고 가봤는데 처음에는 전부 다 헤매입니다. 네, 전부 다 헤매요. 운영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럼 이런 갯벌바닥에서는 봉돌을 빨리 내려도 박힙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는 순간 뽕 하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겠죠. 이게 하나하나 다 갑오징어 입질 같고 하나하나 다 무게감 같아요.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서 일단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도 잠깐 설명드려보면, 이런 바닥에서는 정말로 천천히 들었다가 뭐 빨리 들든지 아니면 빨리 들든지, 천천히 들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천천히 내려줘요.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내려줘요. 천천히 내릴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손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리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들었다가 내리는데 초리가 펴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거는 입질의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바닥에 닿은 경우겠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겠구나. 뭐 정답 뻔하잖아요.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데 봉돌이 박히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들다 보면은 거기서 만약에 입질이 들어왔다면 초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내 손의 무게감이 보여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는데, 우리가 갑오징어가 만약에 달려있다고 치면은 자, 이 정도의 힘세에서 요 정도의 꺾임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요 정도의 꺾임, 이 정도의 꺾임, 아주 살짝의 꺾임. 자, 이 정도의 꺾임이 일어났을 때 저는 무게감으로 알아채는 경우가 굉장히 덜합니다. 왜냐? 이거를 어떻게 뭐 로드웍의 속도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로드웍을 줄 때 좀 빨리빨리 해주는 경우가, 그러니까 크게 동작을 해주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게감을 좀 더 빨리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천천히 들고 천천히 내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고 배마다 얘기가 다른 게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만약에 입질이 들어오면 요 정도 올라갔을 때 저는 손으로 못 느껴요. 요 정도 들어갔을 때, 요 정도 초리가 먹었을 때 저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살짝 더 빨리 들어보고 뭐가 무게가 실렸네 하는 순간에 땅 하고 채버려요. 저는 이렇게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의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방법을 찾으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싸울 거리도 논란의 거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일단 끝보기는 드리고요. 그러니까 끝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리의 움직임이 없을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로드를 들고 있을 때, 들고 천천히 올리고 있는데 뭔가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무게감으로 저는 확실히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초리 끝에 도움을 받고 그 이후에 무게감을 느낀다.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자, 그리고 줄이 뻗는 방향에 따라서 제가 선진입이 될지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로드를 합사가 만약에 내 밑으로 들어간다면 일단 제가 선진입이에요. 근데 오히려 선진입이 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진입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갑오징어를 먼저 만날 기회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류가 너무 빠르면, 배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오히려 못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오히려 조류가 너무 빨라버리고 이런 경우에는 선진입보다는 후진입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억지로 줄날리기를 하든 연날리기를 하든 간에 어쨌든 포지션 자체를 이렇게 숙이고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로드를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줄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쪽에서는 좀 어려워요. 운영이 어려워요. 그때는 과감하게 빡대로 바꾸는 거예요. 9대1 로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9대1 로드로 바꾸고, 봉돌도 당연히 20호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너무 빨리 들어가면 25 정도로 바꿔주시고 앞으로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내는 방법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심이 좀 깊더라도,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앞으로 던져서 줄이 내 밑으로 왔을 때 그때 최대한 감각을 느껴서 그 안에 파고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입질을 느끼고, 그리고 단차도 조금 가지 길이 좀 길게 써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좋겠고, 줄이 앞으로 날아가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로드를 조금 들어주세요. 이렇게 가만히 일자로 놔둬가지고 줄이 일자로 이렇게 뻗는 상황보다는 줄이 웬만하면 낚싯대하고 저는 90도로 뻗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로드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줄이 앞으로 뻗는 상황에서는 로드를 차라리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갑오징어 입질이 오면은
한두 바퀴 빨리 감아주고 이렇게 채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뒷사람과 걸리지 않게끔 서밍 낚시를 해주면서 줄을 좀 날려주면서 낚시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경우들이 한 번씩 있어요. 이런 뻘바닥 지형인 그런 경우에, 진짜 뻘바닥인 경우에 갑오징어들이 좀 이 바닥에 파고 들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바닥권에서 너무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조류가 좀 가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여수에서도 겪어봤고 인천에서도 겪어봤는데 이런 날들이 간혹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얼른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분명히 단차를 길게 주고 있는데, 봉돌보다 길게 주고 있는데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몇 연타를 한다? 얼른 바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닥을 질질 끄는 거에 갑오징어들이 입질을 한다는 거예요. 조류가 안 간다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애기들의 종류를 제가 좀 알아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플로팅 애기하고, 플로팅 애기는 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뜨면서 이제 온다는 거고, 싱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가라앉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의 대다수의 90% 이상은 싱킹 타입입니다. 가라앉는 타입이에요. 자, 그럼 단차를 한 15 정도로 두고 가지를 30으로 하게 돼서 조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바닥을 질질 긁으면서 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늘 상태만 봐도 알게 됩니다. 바늘이 완전 초토화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긁혀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갑오징어들이 입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특히나 한 11월 말 정도? 이때는 제가 이런 경우를 좀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11월 말이 아닌데도 이런 경우가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주변에서 잡을 때 여러분들 또 컨닝하는 거에 또 노하우는 단차를 보는 거예요. 단차, 애기도 보는데 단차를 꼭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컨닝을 할 때도, 컨닝도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봉돌의 크기와 형태, 딱 봐도 야간 봉돌인지 아닌지 딱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물어볼 용기가 없으면은 멀리서 보더라도, 아, 저거 한 16호 정도 되겠는데, 16호의 단차는 바닥에서 한 10cm 정도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쓰고 있는 가지채비 길이는 30cm 정도구나. 요걸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일단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기법 자체가 바닥을 긁고 있네? 초리팀만 떨리는 것만 봐도 알잖아. 드드드드드드 하는 느낌이 있는 것과, 뭔가 이렇게 살짝살짝 들어가면서 낚시를 하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제 보면서 이제 체킹을 하는 거지. 그냥 뭐 틴셀 달았네, 뭐 빨간 색깔 레이저 달았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운용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실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실험을 할 거야, 나는 오늘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나만의 낚시를 하겠어, 그러면 장원 생각을 잊고 낚시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많이 못 잡더라도 괜찮아, 나는 오늘 뭔가 하나 배워가겠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약한 뽕돌만 쓰셨다면은, 이제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약한 뽕돌만 서해안에서 썼기 때문에 깊은 수심에 들어가가지고 이 무거운 뽕돌을 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갓배를 타면은요, 20호, 18호를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본인 스스로는 약한 뽕돌만을 써가지고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낚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그 지역마다 좀 써야 되는 방식이 또 다르고,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고, 그 배마다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하나 우리가 좀 진지하게 다가가고 진중하게 다가갔을 때 조과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자동으로 따라와 줄 겁니다. 낚시라는 거는요, 생각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생각이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그냥 그 있는 그 자체를 즐기면서 여러분들께서 낚시를 즐겨보시면 분명히 조과는 따라오게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갑오징어에 있어서 일반적인 노하우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뭔가 빠진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제가 한 번씩 이제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똑같이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잃지 마시고요. 요즘 나이가 이제 30대가 돼가니까 30살이 다가오는데 점점 이제 저도 이제 건강이 좀 악화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 나이는 못 속이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들 행복한 낚시, 행복한 생활, 생활낚시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생활 행복한 낚시 생활 낚시관